희한하게 그 꽃을 들인 후부터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없던 지출이 생기고 남편과도 자꾸 말다툼이 늘고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는 예쁘다며 좋은 기운을 부를 거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그 꽃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돈이 새기 시작하고 운도 꺾이기 시작했다면 혹시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풍수에서는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공간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상징의 매개체, 기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대 집 안에 들이면 안 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겉으로 아름답지만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짓누르고 집안의 재물 흐름을 끊어버리는 정체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그 꽃 하나로 인해 기운이 뒤틀리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 흔들리는 집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한 집에 자주 있다는 그 꽃의 정체, 그 꽃이 왜 기운을 막고 운을 끊는지에 대한 풍수적 원리, 반대로 풍요와 복을 부르는 꽃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거실이나 침실, 현관 어딘가에 그 꽃이 조용히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게 바로 당신의 재물복을 막고 있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꽃이 가진 형태, 색깔, 생명력, 배치 위치에 따라 그 공간은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눌리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꽃잎의 곡선은 기운의 유연함을 만들고 밝은 색감은 생기를, 싱싱한 줄기는 복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잘 키운 화분 하나가 집안의 운을 살리고 한 송이 꽃이 공간을 맑게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풍수는 동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꽃이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꽃은 기운을 죽이고 그 집의 흐름을 멈추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른 꽃. 죽은 생명체는 기운의 끝을 상징합니다. 말라버린 줄기, 갈라진 꽃잎은 운이 성장하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침실, 책상, 거실 테이블에 말린 꽃이 오래 두어져 있으면 그곳은 감정의 흐름도 막히고 대인운도 멈추는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검은 꽃, 갈색꽃. 검정이나 어두운 갈색 계열은 풍수에서 음기가 강한 색입니다. 삶의 확장보다는 끝, 수축,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운을 눌러버리고 주변까지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에 검은 꽃이 있다면 그 기운은 감정의 우울함과 재물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가 많은 꽃. 가시는 기운을 찔러내는 날카로운 파장을 갖습니다. 장미, 선인장, 아카시아 같은 식물은 보기에는 예쁘고 상징성이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긴장, 충돌, 공격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식탁에 가시 있는 꽃을 두는 것. 이는 부부 갈등, 식구 간 대화 단절 또는 사람 관계에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상징하는 꽃. 국화, 들국화, 아네모네 같은 홀로 피는 꽃 또는 조화 없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꽃은 공간에 고립된 기운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쌍을 복의 상징으로 보며 혼자 있는 물건, 짝 없는 구조는 복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결국 꽃은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 깃든 기운이 중요한 것입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꽃은 기운을 부르고 기운은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꽃이 복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밀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수없이 강조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화와 마른 꽃입니다. 겉보기엔 예쁘고 손질도 편하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유행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꽃을 죽은 기운의 상징, 복을 막는 정체된 에너지의 근원으로 봅니다. 첫 번째, 조화는 기운이 흐르지 않는 모형의 기운입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을 흡수하지도 햇빛을 받지도 않죠. 즉, 자연과의 순환이 없는 정치된 존재입니다. 그런 조화를 현관, 식탁, 거실, 침실 위에 오래 두면 그 공간의 기운도 같이 멈추고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운은 곧 막힌 복이다. 두 번째, 마른 꽃은 죽은 생명의 파동을 품고 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보기엔 분위기 있고 멋스러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미 생명을 다한 기운입니다. 풍수에서는 마른 꽃과 죽은 기운은 정체, 단절, 이별을 상징합니다. 그 꽃을 침실 머리맡에 두면 깊은 잠이 오지 않고 감정이 정체되며 관계가 단절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색, 갈색 위주의 꽃은 음기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풍수에서 검정, 어두운 달색, 회색 계열은 기운의 흐름을 수축시키고 음기를 강화하는 색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린 해바라기는 시든 태양을 상징하고 꺼진 활력으로 해석됩니다. 어두운 색 장미 조화는 고립된 사랑, 차가운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장식용 갈대나 흑색 드라이 플라워는 눌린 재물의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꽃이 집안 한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건 복이 앉아야 할 자리에 음기만 남겨두는 꼴이 됩니다. 왜 가난한 집에는 이런 꽃이 많을까? 풍수적으로 보면 집의 기운이 눌린 공간일수록 생명 없는 장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살 여유가 없어서 조화를 두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드라이 플라워를 추억이라며 쉽게 치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수는 말합니다. 추억은 마음에 남겨야지 죽은 기운으로 간직해서는 안 된다. 그 꽃 하나 때문에 당신의 기운이 눌리고 집안의 재물 흐름이 정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죽은 꽃은 문 앞에서 기운을 막습니다. 침실은 사람의 감정과 기운이 쉬는 곳으로 마른 꽃은 숙면과 정서 안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으로 조화는 소통의 기운을 차단합니다. 책상 위는 생각과 기획의 자리로 죽은 꽃은 아이디어와 집중력을 막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일 뿐이지만 그 안엔 당신이 보지 못한 기운의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늘 침체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꽃일지도 모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선물로 준 드라이 플라워가 너무 예뻐서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고 지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잠을 설치고 남편 사업도 꼬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풍수 유튜브를 보고 그 꽃을 치우고 햇살이 드는 방향으로 식물을 옮겼더니 한 달 만에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그저 죽은 꽃 하나 치웠을 뿐인데 집 공기가 달라졌어요. 기분도 잠도 사람 관계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면 집 안에 두면 기운을 살리고 재물과 인연을 부르는 꽃은 어떤 걸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에너지의 중심이다. 기운은 생명을 향해 움직인다.
즉 살아있고 자라는 꽃일수록 공간 전체의 복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생기 있는 잎과 밝은 색의 생화.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꽃은 원형의 꽃잎을 가지며 생기 넘치고 밝고 따뜻한 색감을 띤 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백합은 맑고 깨끗한 기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줍니다. 국화는 오래된 지혜, 귀인의 기운을 줍니다. 거베라는 밝은 에너지와 기쁨, 집안 활력을 줍니다. 아이리스는 변화의 기운, 기회와 성장을 줍니다. 흐리지 않은 봄의 기운, 금전운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 꽃들은 시각적으로도 공간을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서 안정, 기분 회복, 사람을 부르는 에너지까지 함께 퍼뜨려 줍니다. 특히 거실 중앙, 식탁 위, 현관 근처는 복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 그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에 밝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의 기운이 흐르는 생화와 수경식물. 기운은 순환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과 생명이 함께 있는 구조를 가장 길한 구조로 봅니다. 유리병에 수경식물이나 생화를 꽂아두거나 물 한 컵과 함께 꽃을 두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엔 순환과 재물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추천 위치는 현관 왼쪽으로 기운의 입구, 사람과 돈이 함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싱크대 주변은 물과 재물이 만나는 자리에 생화가 있으면 복이 깃듭니다. 침실 창가는 햇빛과 초록 기운으로 정서와 관계운을 강화합니다. 단, 화병 속 물은 항상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탁한 물은 기운을 썩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꽃은 짝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짝수는 균형, 화합, 동반자를 상징합니다. 반면 홀수는 독립, 고립, 외로움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꽃을 장식할 때는 한 송이만 외롭게 두지 말고 두 송이, 네 송이, 여섯 송이처럼 짝을 이루는 구조로 배치해 보세요. 특히 연애운, 부부운, 협업운을 높이고 싶다면 같은 꽃 두 송이를 나란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귀인과의 인연을 부르는 에너지 쌍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계절을 따라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풍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기운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꽃도 계절에 맞춰 바꾸면 더욱 좋습니다. 봄에는 프리지아, 튤립, 벚꽃, 여름에는 수국, 해바라기, 아이리스, 가을에는 국화, 코스모스, 겨울에는 포인세티아, 아마릴리스. 이렇게 계절의 꽃을 따라 공간을 바꾸면 기운도 흐르고 움직이며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변화는 자연스레 사람의 마음도 순응하게 만들고 복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추억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꽃을 곁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꽃이 지금 당신의 기운을 누르고 재물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은 생명이 자라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기운은 순환이 되는 자리에서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죽은 기운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를 비우는 것,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